2025년 을사년은 용띠에게 있어 변화와 기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입니다. 천간의 을목은 섬세하고 유연한 성향을 띠며 지지의 사화는 용띠의 진토와 반합 관계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 긍정적인 전개가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나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보다는 부업이나 부수입, 투자 등에서 소소한 이익이 쌓이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기기 쉬우니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시적인 소비 욕구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업운은 활동성이 강해지는 해인 만큼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 변화, 직무 이동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윗사람이나 동료와의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과 인간관계는 대체로 호조를 보입니다. 특히 미혼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좋은 해이며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더욱 진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감정의 기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신뢰를 쌓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사화의 영향으로 심장이나 위장, 혈액순환계에 이상이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무더운 계절에는 과로, 탈수, 소화불량 등에 주의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용띠와 상극이라서 멀리해야 할 띠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용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나와 맞지 않는 띠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올해 금전운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 첫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볼 때 개띠와 용띠는 지지상에서 가장 강한 충돌인 정충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술충이라고 하며 12지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립 구조로 간주됩니다. 이 충은 단순한 불일치나 오해 수준이 아니라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서로를 깨뜨리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갈등, 불안정, 손실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금전운, 명예운, 신뢰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토는 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포함한 습한 양토이고 술토는 화의 기운을 지닌 건조한 양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토지만 성질이 상반되며 하나는 물과 어울리고 다른 하나는 불과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같은 요소 안에서의 극단적 차이를 뜻하며 결국 서로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안정감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각자의 기운을 빼앗고 금전운까지 마르게 하는 상극적 기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술은 12지지상에서 화의 저장 창고이기도 한데 이는 용띠에게 있어서 과도한 열기나 부담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띠가 안정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일하려는 상황에서 개띠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충동과 감정의 요동, 뜻밖의 지출이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동업 관계일 경우에는 금전적 불일치, 책임 전가, 재정 손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신뢰가 쉽게 무너지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용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 두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소띠와 용띠는 겉으로 보기엔 큰 충돌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은하게 균열을 일으키는 파의 관계로 서로의 기운을 소모시키며 궁합적으로 불안정하고 금전운을 깎는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이 관계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금이 가듯이 문제가 생기는 구조로 특히 돈 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이 파의 작용은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지지 기준으로 보면 진토와 축토는 모두 토의 기운이지만 그 내면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릅니다. 진토는 습한 토로 수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동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반면 축토는 한기를 머금은 냉토로서
정적인 고정성을 지닌 토입니다. 즉, 같은 토이지만 추구하는 방향과 성질이 극명하게 다르며,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의사소통의 단절과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는 이처럼 같은 오행이라도 성질이 다를 경우 같으면서 어긋나는 상극으로 해석하며, 이는 외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내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전운에 있어 이 관계는 자산의 흐름을 막거나 예기치 않은 지출, 투자 실패, 서로의 재운을 빼앗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함께 협력하거나 호흡이 맞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갈등과 불신, 엇갈린 판단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운입니다. 사업, 동업, 공동 투자와 같이 서로의 금전 에너지를 공유하는 관계일수록 이러한 파의 작용은 더 빠르고 깊게 나타납니다. 용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 세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양띠와 용띠는 지지상으로 형살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자형과 비슷한 복합적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조합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무언의 긴장과 내면적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기운의 소모를 유발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둘은 각각 토의 기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토의 속성이 전혀 달라 상호 보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충돌시키며 금전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상극적 조합입니다. 먼저 진토는 습하고 활동적인 토, 즉 물기를 머금은 생명의 토이며 융통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기운을 가집니다. 반면 미토는 건조하면서도 정적이고 안정적인 토로 구조화와 틀,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토로 보여 잘 맞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성향과 흐름이 정반대여서 서로의 기운을 억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계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판, 의견, 충돌, 금전 손실이 생기기 쉬우며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는 진과 미를 토의 대립 구조로 보며, 이 둘이 만날 경우 혼란스러운 토극의 작용이 발생해 재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새어나가는 형상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투자 등에서 처음엔 잘 맞는 듯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금전적인 손해, 계약 파기, 불신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운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아 동업, 금전거래, 공동 책임 관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띠는 인내와 느림, 순응의 성향을 보이며 용띠는 직관적이고 주도적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라 의사결정이나 돈의 사용 방식에서 빈번하게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이런 성향 차이는 장기적으로는 상호 불신, 감정 피로, 재정적 스트레스로 번지기 쉬워 금전운 자체가 쇠락하거나 엉키는 운세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용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마다 호환석, 팔찌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보석입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여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 2주 동안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팔찌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용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첫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원숭이띠는 용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궁합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 둘은 지지상에서 삼합의 핵심 관계인 신자진 삼합 중 두 축을 담당하는데, 이 삼합은 수의 기운을 생성하며 수는 곧 지혜, 유통, 흐름, 재물을 상징합니다. 즉, 원숭이띠와 함께 있을 때 용띠는 자신의 고유한 추진력과 직관적 리더십의 지혜와 유연함, 재물의 흐름이 더해져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회를 눈치채는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천간과 지지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며 이는 수를 생하는 기운이므로 삼합 구조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미 용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긍정적인 상생 관계입니다. 사주에서는 용띠가 대체로 목표 지향적이고 이상이 크며 대범한 성격을 가지지만 때로는 세부 조율이나 계획 실행에서 미흡함을 보일 수 있는데 원숭이띠는 치밀함, 계산력, 상황 판단에 능해 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이 조합은 동업이나 팀워크 상황에서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특히 사업, 투자, 재정관리 측면에서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이 됩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변화에 유연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 용띠가 추진하는 일에 있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실속 있게 바꾸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은 용띠가 갖기 어려운 정밀성과 전략성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금전적 흐름에서 실질적인 이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관계로 작용합니다. 용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두 번째는 쥐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쥐띠는 용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상생의 인연으로 특히 신자진 삼합의 중심축이 되는 띠입니다. 이 삼합은 수의 기운을 형성하며 수는 사주에서 재물, 지혜, 유통, 정보,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쥐띠가 이 삼합 구조를 완성시켜 줌으로써 용띠는 정체된 흐름이 뚫리고 막혀있던 기회와 금전운이 활짝 트이게 되는 궁합적 상승 효과를 얻게 됩니다. 쥐띠는 본래 수의 본기를 지닌 가장 순수한 수의 지지로 머리가 빠르고 정보 수집과 정리에 능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아는 성향을 가집니다. 반면 용띠는 대담하고 추진력이 강하지만 때때로 지나친 이상주의나 직선적 성향으로 인해 섬세함이나 전략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쥐띠가 지혜와 냉정함으로 보완해주며 용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돕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 기운은 사주에서 재물의 흐름을 뜻하기 때문에 쥐띠는 단순히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용띠의 재물운 자체를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상생 관계입니다. 쥐띠는 사람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띠이므로 금전적 거래나 동업에서도 안정성과 지속력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점은 용띠에게 매우 중요한 금전적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장기적인 수익 모델, 재테크, 조직 내 협업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쥐띠는 재치 있고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용띠가 간과할 수 있는 세부 리스크나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 전체적으로 재정의 손실을 줄이고 순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을 이끌어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용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닭띠는 용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귀인 합의 인연으로 두 띠가 만나면 지지상으로 진유합 금의 기운을 이루며 이는 재물, 명예, 실속과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합은 재물의 틀을 잡아주는 구조로 용띠의 거칠고 다이내믹한 추진력에 닭띠의 세밀함과 전략성이 결합하면서 계획성이 강화되고 재정적 안정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용띠는 사주적으로 습토, 즉 물기를 머금은 흙의 기운을 지녔으며 이는 잠재력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운은 때때로 방향성 없이 분산되거나 과욕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질을 동반합니다. 반면 닭띠는 정밀하고 실용적인 금의 기운을 가진 띠로 용띠의 과잉, 에너지를 냉정하게 다듬고 현실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사주적으로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상생하며 재물의 흐름이 막힘없이 잘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또한 닭띠는 사주에서 문서, 계약, 기록, 정리를 의미하는 금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용띠가 사업이나 투자, 금전 관리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잡아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물운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으로 만들어주며 금전의 보존 능력과 확대 능력 모두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닭띠는 용띠에게 돈을 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궁합의 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용띠의 금전운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재정관리 및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용띠는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세부적인 재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을 통해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세요. 또한 과도한 지출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금전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이 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더욱 길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호환석으로 기운 정화 및 금전운 상승입니다. 호환석은 금전운과 보호의 상징으로 착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띠가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면 기운의 불균형을 정화하고 금전적인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호환석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며 금전적 기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금전운을 더 높이고 불을 유지하는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의 갈등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2025년에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기회는 종종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띠는 대인 관계에서의 직관과 카리스마가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과 동업은 금전적인 기회를 열어주며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트워크 확장과 관계 구축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금전적 기회와 좋은 소식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용띠이신 분들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